안녕하세요. 차이나스토리입니다. 2035년부터 유럽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독일이든 프랑스든 유럽의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은 현재 전기차 개발 생산에 집중하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나라 전기차들은 유럽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현대의 아이오닉5는 4861대, 그리고 기아의 EV6는 3530대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인 니로 EV,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에 이어서 아이오닉5 EV6까지 호평받으면서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50% 이상을 유럽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유럽에 진출할 것이라는 소문은 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내수 시장을 우선시해왔고, 또 유럽의 엄격한 기준과 중국산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동안 중국 전기차 유럽 진출에 큰 방해였었습니다. 하지만 식스트와 BYD의 오토3 10만 대 전기차 계획을 비롯해서 중국의 주요 업체들이 뮤니 파리모터쇼에 대형 부스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마케팅, 판매에 나서는 걸 보면 중국 전기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으로 유럽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또 하나의 경쟁 대상이 생긴 건데요. 중국의 BYD는 독일 최대 렌터카 업체인 식스트와 2028년까지 오토3 전기차 10만 대 공급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중국 전기 자동차가 유럽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중요한 계약으로 보여지는데요. BYD는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대표하는 기업이면서 시가총액 기준 세계 3위의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BYD는 지난 6월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전기차 제조업체가 됐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BYD는 총 80만 6천 대를 판매해서 테슬라를 크게 앞섰습니다. 물론 BYD 대부분의 차량이 중국 내에서 판매되었지만 니오나 상해자동차, 치리, 창청 등 중국 국내의 전기 자동차와 경쟁하고, 또 테슬라의 주요 시장도 중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세입니다. 식스트와 BYD의 계약이 발표된 직후 독일 집권당 의원은 중국 전기차의 보안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고, 또 독일의 보수 언론 빌드도 식스트가 독일 전기 자동차를 우선하지 않고 인권 문제가 있는 중국 자동차를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빌드는 중국 정부가 2016년에만 BYD에 최소 10억 달러를 지원, 15만 위험 미만 전기차에 대해서 5천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서구의 자동차 업체들은 이런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로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독일의 경제 전문지 한데스블라트는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반해서 중국 전기차들은 더 빨리 인도받을 수 있고, 성능도 이제는 현대자동차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특히 BYD 배터리는 테슬라도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수준이다. 식스트가 BYD와 협력하기로 한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BYD의 유럽 진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유럽 본사를 둔 BYD는 1998년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에 지사를 두고 헝가리에는 이버스 비즈니스를 위한 첨단 제조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년 전 중국산 자동차의 유럽 진출은 시작도 못해보고 악몽으로 마무리됐었습니다. 2005년 ADAC가 실시한 중국산 자동차 충돌 테스트 결과 안전등급 0이라는 취약의 평점을 받으면서 중국산 자동차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었는데요. 하지만 2022년 지금은 사정이 약간 다릅니다. 창청의 전기차 오라와 위는 최근 유럽 자동차 안전성능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에서 별 5개를 받았습니다. 중국의 전기차도 이제는 성능과 안전성 면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중국 전기차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유럽 진출에 나서게 된 건 먼저 중국 전기차에는 27.5%의 관세가 부과될 미국 시장에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유럽 시장이 더욱 중요해졌고, 또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독일 전기차들의 실망스러운 성능에 유럽산 전기차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저렴한 가격대부터 고급 차량까지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를 제조, 판매해온 데 반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이 프리미엄 전기차들만 만들어 왔고, 또 여기에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부품과 반도체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유럽 업체들이 고전하는 것도 중국 업체들은 기회라고 본 것 같습니다. 와이어링 하네스 부품만 보더라도 BMW나 폴쉐, 아우디, 폭스바겐, 벤츠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업체에서 공급받아 와서 러시아 침공 이후 이들 기업은 자동차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지난달 베를린 외곽에 기가 팩토리를 가동하면서 유럽 전기차 시장을 두고 현대, 기아 그리고 폭스바겐과 당분간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기가 팩토리는 연간 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는데 2-3년 내에 연간 150만에서 200만 대까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을 우선하는 중국 업체들과는 달리 테슬라의 독일 이 기가 팩토리는 유럽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공장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보다는 현대나 기아 그리고 폭스바겐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도 진출한 상황이지만 초점은 독일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건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이면서 동시에 경쟁이 가장 치열한 국가에서 경쟁할 정도로 자국 전기차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할 수도 있고, 자동차의 나라 독일에서 경쟁력이 입증돼야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당분간은 중국 내 내수만으로도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입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정치적인 요인도 있을 겁니다. 메르켈 총리 집권 시 밀월 관계를 맺어온 독일과 중국, 이 독일의 신임 총리 슐츠는 11월 3일에서 4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 이 일이 아니라 하루 체류 일정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3연임 이후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갖는 최초의 서방 국가 원수는 슐츠 독일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중국은 독일의 제1 무역 대상국이었고 대중국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항목은 자동차였습니다. 2021년 통계를 보면 자동차 수출의 14%는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의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기업들이 유럽과 일본, 한국 업체들과 유럽 시장에서 대적할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장점이라면 노래방 기능을 탑재하거나 AR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추가하는 등 아이디어 차원의 전기점자 옵션의 강점이 있는데, 이런 건 중국 시장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브랜드를 선호하는 보수적인 유럽 고객들은 이런 옵션들의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더 큰 중국 전기차의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그동안 보조금 혜택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다는 건데요. 물론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 세계 1위에 올라선 것을 단순히 정부 지원 때문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유럽에서의 경쟁은 중국 국내와는 다르게 정부의 지원 없이 오로지 차량의 성능과 금융 서비스, 자동차 AS 그리고 운영 노하우와 마케팅으로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이와 같은 무대에서 경쟁을 통해 성공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 더구나 미중 간 무역 전쟁과 시진핑 사면 이후 중국에 불리하게 돌아갈 국제 환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YD를 비롯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테슬라, 도요타 등 다른 완성체 업체들과도 협력, 배터리 등 부품 공급을 확대하고 또 위탁 생산 협력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는 체코, 슬로바키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아이오닉5, EV6는 국내 공장에서 전량 생산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독일에 기가 팩토리를 세웠고 또 중국 업체들의 움직임을 볼 때 유럽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쟁력을 가지려면 현대, 기아도 유럽 현지 생산을 늘리는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